안녕하세요. 마인드 TV입니다. 채널 이름을 마인드 TV라고 바꿔서 오늘 이제 첫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분이 또 댓글에서 어떤 주식에 대한 수익 뭐 이런 거보다 주식에 대한 어떤 마인드, 마음가짐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참 좋았다라는 댓글에서도 좀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뭐 나다움 인문학교 뭐 이런 채널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마인드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마인드를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주식 투자든 뭐 인간관계든 어떤 결혼 생활이든 아니면 심리, 마음 공부 뭐든지 모든 것이 다 마인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인드 TV라고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주식 투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음, 부의 진리라는 책을 읽다가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유형들을 이영주 대표님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응용을 해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런 네 가지 질문이 나도 모르게 자꾸 불쑥불쑥 올라온다면 장기 투자에 어떤 장애가 될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멘탈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가지 질문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은행 적금보다 좋은가요? 음, 이런 질문. 이 질문의 의도는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하자면, 음, 손해보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 그 숨어 있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은행 적금보다 좋아요? 이런 의미는 나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 이 주식 투자하면 손해보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 거죠. 어, 손해 볼 수 있죠?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오늘도 또 떨어졌죠? 주식 현황을 보니까 오늘도 또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 만약에 주식을 내가 1,0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오늘 3%만 빠져도 30만 원 손해가 바로 오늘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접근하면은 하루 왼종일 그 주가 떨어지는 것만 보다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보면 어떡하나? 은행에 차라리 넣어두는 게 원금 보존에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주가 변동성 이런 거에 취약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음, 언제 사야 되나요? 주식을 언제 사야 될까요? 자, 뭐 제 채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힐링 여행자님 채널을 자주 봅니다. 거기서 이제 추천하고 있는 11가지 종목들 저도 대부분 거기에 이제 종목들을 사고 있죠. 거기 있는 어떤 뭐 저희가 미국 ETF 쪽 관련해서 S&P 500이나 뭐 미국 나스닥 100 아니면 뭐 테크탑 10,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런 주식들 너무너무 좋거든요. 특히나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검증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되냐? 의미가 없죠.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인가요? 이게 또 떨어져 가지고 만 얼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만 원에 산 사람 만약에 며칠 뒤에 1,500원이 됐다. 11,000원이 됐다.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만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1000%예요. 1000%. 예, 1100%, 1000%. 그러니까 11배가 올라가거든요. 11배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서너 배만 올라간다 치더라도요.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하면 10년 뒤에 이게 3억, 4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 원짜리 주식이 3만 원, 4만 원 가는 주식이 될 건데 10년 뒤에 지금 1,500원, 11,000원에 사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언제 매수하느냐? 늘 사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목돈이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야 됩니다. 저도 어제 또 S&P 500 그 100주 정도 샀거든요. 이렇게 언제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해야 되나요? 언제 주식을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면 장기 투자에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언제 매수해야 되나요? 이 반대로 또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죠. 언제 이제 팔까요? 이 주식 언제 팔까요? 야,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 없죠. 팔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팔아야 될 때가 오죠. 그 돈을 써야 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 이럴 때는 써야 됩니다. 뭐 집을 사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모으고 있는 주식들, 초우량 주식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 팔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꼭 팔아야만 하는 어떤 돈을 써야만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때 대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면 됩니다. 가령 집을 내가 뭐 3년 뒤에는 사야 된다. 그러면 3년 뒤 집을 사기 위해서 계속 모아 가시다가 집을 이제 사야 될 시점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잘 모아 놓으셨다가 그 현금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나 한 10% 먹고 팔고 싶고, 2, 30% 먹고, 이익 먹고 팔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요, 10%, 20%, 50% 수익 먹으려는 게 아닙니다. 300%, 400%, 1000%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리의 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자꾸 떠오른다면 장기 투자에 또 이게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써야 되는 목적이 분명할 때, 이럴 때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마인드, 마음가짐이란 언제 판다? 안 판다. 대대손손 증여할 것까지 생각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어, 다른 종목은 어떤가요? 더 좋은 종목은 혹시 없나요? 다른 것과 수익률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면 이분도 또한 장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자, 어차피 10년, 5년, 10년 이상 장기 투자 하잖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끼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모아가고 있는 이 초우량 주식들, 이 ETF들은 몇 프로 차이는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수익 차이가 나중에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오래 장기 투자해서 장기 보유한 그 자체로 내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100%, 200% 더 수익이 난 주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다 보다 이거를 꾸준히 10년, 20년을 내가 장기 보유했다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그 산업이나 그 회사와 파트너 맺는 그런 마음가짐, 내가 주주로서 응원하는 거죠. 그 산업들이 잘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수익이 더 높냐. 뭐 물론 수익이 더 높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수익을 또 따라가려다 보면 결국 또 장기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주식 수량을 계속해서 모아가서 내 자산이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어떤 마인드만 계속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또 장이 좀 떨어졌습니다. 뭐 또 손해가 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멘탈 관리를 좀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본업에 충실해서 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우리 급여를 더 올리고 보너스로도 더 받고 그리고 뭐 부업 같은 걸 한다면 한 달에 뭐 4, 50만 원이라도 더 투자할 금액을 만드는 이런 쪽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초우량 주식에 한 주라도 더 사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책과 함께 주식에 대한 어떤 마인드, 어, 철학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장기 투자해서 꼭 부자 됩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